然后那个男孩还在一天，这事就一天不会过去。 작년 이맘때쯤 개봉한 소년 시절의 너를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왕따라는 문제, 중국의 수능 가오카오에 대한 폐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과 교육에 대한 비판, 가정교육에 대한 지적을 용감히 다뤘던 중국 영화계가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자국의 공권력이나 법의 모순을 다루는 데에 아직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이지만 적어도 작년 7월에 봤던 소년 시절의 너라는 작품, 그리고 6월 17일 개봉한 그 여름 가장 차가웠던 이라는 작품은 그런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또렷이 바라봐야 한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현실에 덩그러니 놓인 한 소녀, 주변 어른들은 비참하고 잘못된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감정적인 폭력도 또한 물리적인 폭력도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영화 속의 세상은 이제는 정말 영화 속의 세상만이 아닌 게 되었죠. 그렇기에 이 작품 또한 한편으로는 많은 걱정이 들었습니다. 소년 시절의 너처럼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모습을 나열하지는 않을지, 관객들에게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만들지는 않을지 하는 걱정이죠. 하지만 두 작품은 비슷하면서도 꽤나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성장이라는 단어를 조금은 솔직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那个男孩提前出来了，那为什么说好的是4年？可是这样不公平。 첸니엔과 리자오, 공교롭게도 두 작품은 묘하게 닮아 있으면서 또 묘하게 달랐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딸, 집안의 어른들은 제대로 된 어머니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역할을 못하고 이는 가난한 형편에서 비롯되죠. 주인공들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배경과 색채 그리고 배경음악이 오히려 작품을 더욱 슬픈 분위기로 이끌죠. 또한 이런 소녀와 정반대되는 성격의 소년이 이야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소년 시절의 너의 첸리엔이 베이에게서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속에서 자라는 동질감이 사랑으로 발전하며 점차 차오르는 분위기를 보여줬다면 그 여름 가장 차가웠던 애 리자오는 자신의 엄마를 죽인 유레이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면서 복수와 용서라는 단어를 사이에 두고 천천히 가라앉는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첸리엔에겐 목표가 있었습니다. 시험을 잘 쳐서 베이징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리자오는 목표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와의 관계는 점차 악화되는 중이죠. 이런 관계의 악화와 치유, 분노와 성장을 화장실에서 물이 새는 장면으로 연출하는 것은 사실 정직하기는 해도 좋은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시작될 때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던 물방울이 갈수록 더 많이 새더니 후반부에는 화장실 바닥을 넘칠 만큼 쌓이게 되는 흐름, 그리고 공교롭게도 아버지가 화장실에 물을 다시 퍼내기 시작하면서 둘의 관계도 변화하기 시작하죠. 생각해보면 작품은 이런 비유가 정말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도 삶과 죽음에 대한 비유가 그렇죠. 리자오는 여러 상황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경험을 합니다. 아버지는 도축업에서 일을 하며 배달을 하고 리자오가 의도적으로 유레이에게 접근했을 땐 총게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게임 안에서 캐릭터들의 죽음을 바라봅니다. 또한 유레이의 양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텅 빈 침대를 마주하게 되기도 하고 유레이가 가지고 있는 공기 정화를 해준다는 식물 사파이어도 그렇죠. 안 좋은 공기가 있을수록 더욱 잘 자란다는 식물에게 물을 주고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놓아주는 리자오. 어쩌면 이 장면에서 작품은 리자오의 복수와 그 결말이 어떻게 끝맺어질지 의도적으로 비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레이 또한 어쩌면 꽤나 전부터 리자오가 자신의 손으로 죽인 사람의 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비유한 것일 수도 있죠. 知道你一个人不容易，毕竟情况特殊。上初二，你也该懂点事儿。 작품에서 리자오는 자신에게 오는 불의를 참지 않고 어떻게든 복수하고 마는 아이였습니다. 자신에게 고기 비린내가 난다며 따돌리는 반 아이들에게 빨간 물감을 뿌린다든지 아버지를 하대하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 생각해 눈여겨보았던 상처있는 소를 도축한 도축장에 전기선을 자른다든지 이제는 나이가 든 아버지의 레슬링 실력을 깎아내리는 사람의 차를 긁어버리는 등 눈에는 운, 이에는 이가 해결책이라고 믿는 소녀죠. 하지만 정작 리자오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레이에 대한 복수를 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아픈 성장을 이뤄내죠.
지금껏 많은 작품들이 성장이라는 단어와 그 서사를 되도록 아름답게 그리고 찬란한 것으로 그려냈지만 그 여름 가장 차가웠던은 성장보다는 성장통에 더욱 가깝게 그려냅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한 단어인지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여름 가장 차가웠던에선 용서라는 단어를 아프고 잔인한 것으로 그립니다. 13살 인생, 자신 혹은 자신의 가족에게 모질게 구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복수를 해내던 리자오가 마지막 유레이를 대한 행동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작품을 보는 관객들에게 저마다의 경험과 환경에 따라 리자오의 성장이 보일 수도 혹은 리자오가 성장을 당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이 작품에서 리자오의 성장은 아름답다고만 볼 수 있을까요? 무서워서 타지 못했던 놀이기구를 지금은 무표정하게 타는 리자오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의도적으로 반대되는 문장의 배치를 보여준 제목처럼 그 여름이 너무 차가웠듯 저는 리자오의 성장이 너무나도 아파 보였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등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